뭐 최근에 출장 다녀오시고 그냥 근황만 좀 먼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곧 나올 이제 홈그로운 서플라이 제품이 이제 메인 완성품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해가지고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고, 봄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여름, 가을, 겨울을 위한 이제 스펙테이터랑 ODS 제품들이 준비 중이고, 콜라보 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게. 근데 그 이번에 이제 일본 가가지고 그루버 안경이랑 최종 결정할 것들을 다 결정하고 왔는데, 그거에 대한 완성과 출고 시기가, 그러니까 얘기를 전혀 안 했어. 왜냐면 그냥 나는 작업이 되면 줘라라고 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언제까지 해줘라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 이번에 나오는 디자인은 완성이 됐고 아주 마음에 들게 나왔는데, 컬러 조합까지 이제 마지막 한 거는 진짜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궁금한 상황이고 어떻게 나올지 너도 궁금하지? 그쵸. 뭘 골랐는지 못 봤잖아. 하나. 가죽 프리오더는 혹시 준비가 어떻게? 지금 요번 달 말에, 그러니까 지금 2월 지금 이제 중순 지났잖아. 네. 근데 계속 샘플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겨가지고 근데 다 아무튼 멋있어. 멋있는데 2월 말에 최종 제품이 도착해서 3월 초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아마 고객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네. 가죽 프리오더가 이제 가장 먼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홈그로운 서플라이 봄 제품 출고가 되겠네. 그게 문제네. 안경이 너무 비싸. 요새 안경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너무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 네. 다른 브랜드들도 너무 올라서. 이번에는 이제 전체가 아세테이트가 아닌, 이번에 내 그 일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물어봤거든? 그 모리상이랑 네. 대표님한테. 근데 일본에서는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금테라고 하잖아. 나는 하금테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널리 쓰이는 말인지 몰라가지고 하금테라는 말 어색하다고 생각했었거든. 하는 아래 하자고, 금은 금속의 금이고, 태는 뭐야? 한자야. 안경테 태 아닐까요? 그러니까 안경테의 태인데 그 네. 태가 그건 순 우리말 아니냐? 너 참 태가 난다 라는 말 쓰잖아. 왠지 다른 태일 것 같은데. 형태. 형태의 태인지 네. 아니면 다른 어떤 때깔의 태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한번 그 국립국어 나중에 찾아볼게요. 물어보고. 그래서 하금테라는 말이 과연 진짜 괜찮은 우리말인가? 일본 사람들은 콤비네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콤비네이션도 뭐 맞는 말이긴 하니. 네, 아무튼 요번에는 아세테이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뿔테가 아니라, 저번에 인스팅트처럼 뿔테가 아니라 이번에는 금속과 믹스되는 소위 하금테라고 불리는 그런 테니까 원가가 더더군다나 비싸지고, 그 다음에 이 기존의 그루버에는 없던 금형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더 액세서리 가격까지, 금형비까지 더 올라가다 보니,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문제인 상황,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예상 외에. 걱정, 약간 이거 그러면 판매 가격도 너무 올라가는데 괜찮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상태네. 적절한 가격으로 낮춰주세요. 로마진? 이거는 그루버에서 뭐 또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나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의 월급은 받아야지. 네. 근황은 요 정도 됐고, 오늘 입고 계신 옷도 한번 소개를. 맨날 뭐 똑같은 옷 입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저번에도 안 입었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미군 플리스 자켓이고, 이거는 ODS 루트파이더 T고, 바지는 리바이스 레드고, 신발은 10년 전에 저번에 신었네, 그지? 네. 오랜만에 꺼내시는 나이키. 그건 스피리돈이었구나. 아무튼 요거는 뭐 우분 푸스케이프인가?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10년 동안 박스에 있던 걸 꺼내서 신었더니 밑창이랑 이런 것들이 그냥 툭툭 떨어지더라고. 가수분해가 좀 있어요? 그러네. 이건 떨어졌고 여기는 이렇게 좀 벌어지고 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아서. 신발은 한 3년 주기가, 그러니까 3년 정도는 묵히면 안 되나 봐요. 그런가? 5년 최대? 묵혀져 있는 신발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거 다시 본드로 붙이면 돼 사실. 그쵸. 저렇게 완전 고무가 삭지 않으면 그냥 붙이면 되긴 하는 게 거죠. 아니라 이거는 그냥 떨어진 거야.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격적인 콘텐츠는 이제 원래 출장 때 다녀오신 물건 뭐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시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걔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거 참 웃긴 게 나도 벌써 그 느린 양반이랑 그게 갔다 온 그 6일 동안의 그 장정이 되게 벌써 아련한 약간 추억같이 느껴지고 약간 그립다고 해야 될까? 그 약간 순수하고 해맑은 그 느린이의 그 모습들도 그립고 뭔가 걔랑 같이 보냈던 시간이 뭔가 뭐 옛 연인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되게 약간 소중한 추억이 되어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거기서 물건을 이렇게 나도 많이 샀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샀어. 그러셨더라고요. 뭔가 한가득. 많이 샀는데 그 와중에도 안 사온 게 후회되는 게 또 있고. 그래서 느린이 영상 속에서 아마 그 제품이 나오게 되면 저걸 안 산 게 참 후회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느린이도 그 일본 여행의 후유증 때문에 원래 느린이는 빈티지나 이런 걸 잘 몰랐어. 그냥 거의 다 브랜드를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가더니 완전히 개몽돼가지고 여태까지 자기가 브랜드에서 옷을 샀던 걸 너무 후회하면서 새로운 그 마음의 장이 열렸거든. 그래서 지금 갔다 와서 계속 이베이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날 밤 12시 다 돼서 이제 집에 도착했고 얘는 12시 다 돼서 서울 도착해서도 다시 진주까지 내려가는 더 힘든 여정을 또 겪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얘는 이틀 동안 거의 사경을 헤맸대. 나는 그냥 다음날부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랑 똑같이 출근했는데 약간 두 분에게 좋은 추억이 되셨겠네요. 맞아. 뭐 그땐 그럴 줄 몰랐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뭔가 벌써 약간 그리워.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에 이제 가족과의 이별이나 도쿄도 좀 실장님도 간만이실 거잖아요. 그렇지. 6일 동안은 아주 오랜만이었는데 6일이 너무 짧았고 그랬지. 알겠습니다. 출장 얘기랑 또 전리품 얘기는 나중에 한번 리뷰 좀 또 따로 해주세요. 오늘은 프리오더 이제 가죽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죽 옷들이 요즘 들어 고객분들이나 또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가죽 전문 브랜드들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가죽에 대해서 좀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이제 실장님께 좀 질문 드려보고 좀 지식을 얻어가는 그런 주제라면 좀 더 가죽에 더 전문인 어떤 분을 모시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완전 100% 프로라고 하기에는 나도 뭐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 아는 선으로만 일단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먼저 좀 가죽에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양가죽만 해도 뭐 램스킨, 쉽스킨 뭐 이렇게 있고 또 말가죽 있고 또 소가죽. 뭐 그렇지. 뭐 물소도 있고 사슴도 있고 뭐 돼지 가죽도 있고 뭐 그치? 움직이는 동물들 중에 가죽으로 뒤집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사실 쓸 수 있는 건데 토끼는 토끼 털로 주로 많이 쓰는 것 같고 심지어 장어 가죽도 있는데 뭐 맞아요. 악어 가죽도 있고 그래, 뭐 진짜 가오리 가죽도 있고 가오리를 가죽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동물의 그거를 이용하는 것은 그치, 인류가 원단이라는 패브릭, 그러니까 직조물을 개발하기 전부터 옷을 지어 입었던 재료니까 정말 역사가 오래되었고 아주 원시적인 재료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 그 가죽의 본질적으로 매력은 좀 오래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오래 입을수록 좀 변화가 나타나서 나의 몸에게 맞아진다 뭐 이런 그 오래 입어보진 않았지만 저도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가치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치, 튼튼하고 약간 몸을 보호해준다는 그 느낌이 확실히 있기는 하지. 뭐
보온적으로 아주 따뜻하다라는 것은 이제 털 쪽으로, 그러니까 가죽 중에서도 셜링, 그러니까 털 쪽이 붙은 그 가죽은 뭐 압도적으로 따뜻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죽은 뭔가 몸을 보호한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아무튼 이렇게 그 정도 이제 오래 버틸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근데 버틸 수 있는데 역시나 아무래도 이것이 천연의 재료이기 때문에 관리의 중요성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 멀쩡할 것 같은 80년대 가죽이나 90년대 가죽도 관리가 안 된 것들은 짜개지거나 경화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건조해서 바스라지거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옷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 관리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가죽 자켓의 관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뭐 정석적이고, 가죽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의류에 사실 포함되는 부분인데, 너무 습기가 많거나 이것은 당연히 옷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뭐 곰팡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너무 눅눅해져서 그게 말라버렸을 때, 습기가 먹은 게 말라버렸을 때 이제 쫙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그런 경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역시나 습기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물먹는 하마가 있는, 그러니까 습기에 취약한 것은 모든 옷이 다 마찬가지니까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는 거랑, 뭐 당연하겠지만 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말도 안 되게 강렬한 햇볕이나 이런 데 노출시키는 케이스는 요새 그렇게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너무 강한 자외선이나 햇볕에 노출되는 것도 색상이 변형되거나 아니면은 경화되는데 어떤 한 몫을 하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입고 있는 한은 좀 그런 부분이 예외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습기 그리고 통풍, 빛을 직사광선을 받지 않은 정도의 보관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옷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커버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건조 측면에서는요, 오히려 습기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막 가죽 전용 크림 같은 것들을 특히 시어링 자켓에서는 많이 사서 바르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가장 지금 심각한, 내 생각에 고객님들과 우리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의 좀 큰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무스탕이라고 말하는 가죽 재료 있잖아. 그거는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내가 양이잖아. 양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양 가죽을 벗겨내. 그럼 이걸 이렇게 벗겨내. 벗겨냈어. 그러면 여기는 양의 안쪽 피부잖아. 그리고 여기는 털이고. 그지? 근데 이 털이 뭐 너무 불규칙, 뭐 이제 길게 뭐 여러 시어링 종류가 있으니까 뭐 정말 구부러진 긴 털을 그대로 쓰는 뭐 디자인도 종종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적당한 쉐이빙을 해서 길이를 비슷하게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뽀글뽀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어쨌거나 가죽의 내부였잖아. 그러니까 피부층의 안쪽.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되게 지저분해. 가죽 벗기는 모습을 뭐 물론 좀 잔인하니까 무섭잖아요.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걸 쫙 하고 벗겨내면 뭐 소도 마찬가지고 뭐 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 러덜러덜한 것도 있고, 뭔가 뭐 유사하게 뭐 근막 뭐 이런 것처럼 아무튼 뭐 이상한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레커 피니쉬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발음이 레커라서 그렇지 원래는 우리가 이 스프레이 할 때 하는 라카란 말이야, 라카. 그러니까 실제로 라카를 사다가 여기다 뿌리는 건 아닌데, 라카와 같은 그러니까 뿌려서 자동차 도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보통 갈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도 보고, 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 컬러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스프레이로서, 그러니까 어떤 색 입자를 입혀서 이 부분을 마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옷 보면 새 거 같은, 진짜 어떤 옷 보면 약간 반질반질 광택이 나잖아. 이거 혹시 뭐 비닐 아니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마감을 해서 가공을 하는
해서 비닐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2차 가공을 해서 뭐 여기를 샌딩을 한다던가 가른다던가 아니면 워싱을 통해 가지고 크랙을 준다던가 해서 뭐 우리도 종종 쓰는 약간 좀 빈티지한 외관이 완성이 되잖아.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요새 개발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약간 더 빈티지하거나 레트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갈아 버린 거고, 예전에 실제로 군복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되던 것들은 뭐 복합 브랜드에서 종종 볼 수 있잖아. 뭐 맥코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걔네 그 뭐 쉐리 무스탕을 보면은 반딱반딱하지. 네. 근데 그 반딱반딱한 그 형태에서 오래 입으면 이제 그게 조금씩 부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뿌샤시해지고 약간 원래 피부 조직이 갖고 있던 그 모양대로 우리 피부에 주름이 있는 것처럼 그 모양대로 조금씩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점점 빈티지한 모양으로 이제 낡아가는 건데, 초반에 레커 피니쉬가 되어 있는 깔끔한 새거의 상태일 때는 소위 말하는 크림이라는 거를 절대로 바르는 것이 무의미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표면에 크림을 바르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스며들거나 흡수되어서 이 가죽의 어떤 보습이라던가 어떤 이런 촉촉함을 완전한 코팅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코팅을 뚫고 그 크림이 내려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크림을 바르는 건 그냥 겉에 그냥 발려진다라는 느낌이 들 뿐이지, 뭐 물론 아주 오랜 시간 바른 다음에 가만히 뭐 두고 보면은 미세하게는 안으로 스밀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예 이 레커 피니쉬라는 거는 숨 쉴 틈 없이 차 도장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코팅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안으로 스며든다라는 개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어링에다가 크림을 바르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고, 만약에 아주 빈티지하게 많이 가공이 된, 그러니까 거의 레커 피니쉬의 그 반딱반딱함이 아예 없고 거의 이제 그것들이 갈아지고 갈아져서 거의 그 원래 갖고 있던 그 양피 안쪽 피부가 약간 드러나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좀 어느 정도 약간 스웨이드 같다라는 느낌처럼 느껴지거나 뭐 뭔가 아무튼 그런 벗겨진 것 같은 모양 있잖아. 그럴 때는 그런 발라도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시나 바르는 것이 좀 무의미해. 네. 이거는 만약에 그런 크림을 바르면 물론 이게 겉이니까 그러니까 털은 안쪽에 있고 이게 겉이잖아. 네. 겉쪽에 발려지는 그 크림이 이 옷을 되게 끈적끈적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크림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결국은 축축해지잖아. 네. 근데 그 축축한 게 잘 스며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바버 자켓에서 왁스를 다시 한번 바르는 것처럼 크림을 진짜 전체적으로 골고루게 잘 바르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이것들이 완전히 스며들게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건조를 잘 시켜서 이 표면에 크림을 바른 것 같은 것이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잘 뭐 기다려서 한다면 바른 효과가 미세하게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거기다 크림을 철떡 이렇게 바르는 순간 여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유분에 젖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얼룩덜룩해질 가능성이 있고 전체를 정말 예술적으로 골고루 도포한다면 안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데는 강하고 어떤 데는 연하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좀 불규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언뜻 딱 봤을 때 뭐 좀 어디는 좀 진하게 색깔이 물 먹은 것처럼 이렇게 되고 어떤 데는 좀 그렇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이게 건조해서 말라 비틀어져서 사가서 쪄져적 갈라지는 정도까지 진행은 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빛에 너무 심한 노출, 막 습기가 많은 곳 그런 조건만 충족된다면은 그냥 일상적인 옷처럼 취급을 해도 이 옷은 갈라지거나 막 그러지 않는 게 좋은 가죽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가죽이라면은. 그렇지. 정상적인 가죽이라면 크림을 50년 동안 70년 동안 바르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입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근데
근데 시어링 가죽의 이제 박살나는 부분, 내가 이제 빈티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박살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물 세탁을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가죽 안에, 그러니까 딱 그냥 심플하게 그거야. 무스탕이라는 그 우리 가죽 자켓을 할아버지가 물려주셨어. 근데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고 너무 막 괴로워. 그래서 아이씨 좀 어떻게 뭐 상관없어 하면서 세탁기에 돌려버렸어. 그렇게 되면 완전하게 젖게 되는 거거든. 이 치밀한 이 가죽 조직 안에 100% 물이 스미는 거야. 100% 물이 스몄다가 건조가 되면 이제는 경화가 되기 시작하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잖아. 이렇게 원래는 촉촉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물에 젖어서 말끔하게 건조가 되면 그러니까 바스러질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지. 그것이 바로 그거는 그 상태에서 그 어떤 크림을 발라도 다시 복구가 안 돼. 이거는 조직이 파괴된 거기 때문에. 세탁기로 돌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우리가 오랜 빈티지에서 보면은 슈얼링 그런 원단들이 뭐 예전 N3A나 N2A 같은 게 약간 그렇거든. 그 이후에는 합성 후리스로 안감이나 이런 거를 사용했지만 초반에는 리얼 슈얼링으로 모자 같은 데 안감을 썼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군인들이 그냥 세탁기에 돌리고 빨았으니까 지금 N3A나 N2A의 리얼 슈얼링 이 무스탕 후드 안감을 보면 팍삭 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쪼개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외부에 비를 맞는다던가, 그렇지. 그러니까 비를 너무 흠뻑 맞았어. 아예 폭우에 완전 물에 빠진 생쥐처럼 완전히 젖었어. 그렇게 됐을 때는 세탁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건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거 케어 못해. 바로 가죽 전문 그 세탁점에 이거 완전히 물에 홀딱 젖었습니다. 이거 경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똑같이 그냥 우리가 아이고 완전 젖었네 하고서 그냥 말려버리면 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경화 현상이 올 텐데, 일반적으로 쫄딱 젖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겉에 표면 정도 젖는 비 맞은 거 있잖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마른 수건, 그러니까 뭐 이게 가정에서는 그냥 우리 몸 닦는 수건이 되겠지 아무래도. 아니면 우리 싱크 그쵸. 부엌에서 쓰는 종이 행주라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부드러운 행주. 그치, 그것도 될 수 있겠네. 그런 걸로 톡톡 눌러주면서 어느 정도만 닦아주고 그냥 자연 건조. 그러니까 옷장에 넣진 않더라도 그냥 그런 직사광선이 오지 않는 형태의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마르게끔 두고, 또 그거를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입어서 어느 정도 형태나 이런 모양도 혹시 이상하지 않나 한번 체크만 해보고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길 거야.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생기지. 그러니까 저도 비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했는데 이제 세탁기에 들어가는 정도로 홀딱 빠지거나 젖은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늘한 곳에서 물기를 가볍게 제거한 상태에서 말려주고 그다음에 또 입어주고 맞아. 자연스럽게 취급을 하는 게 낫고, 만일 개인이 셀프로 그런 상황에서 케어를 하려고 하면 크림을 바르는 건 좀 얼룩덜룩하게 될 염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스킬이 좀 필요하니 오히려 전문가에게 상담을 굳이 바르고자 하면은 그 방식을 좀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죽 중에서 크림을 발라야 된다라고 평가가 되는 가죽은 그러니까 나는 안 바르는 것을 모든 가죽에 사실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표면에 크롬악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아예 왁스에 담가줬다가 빠진 것 같이 촉촉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죽을 크게 두 가지로 아마 그러니까 가죽의 종류, 동물의 종류 말고 가죽의 무드질 이후에 이 색을 입히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더 있을 수도 있으나 스웨이드나 이쪽이네 다른 거니까 더 있을 수나, 일반적인 가죽에서는 소위 이제 베지터블이라고 불리는, 베지터블 그냥 야채잖아.
야채가 일본식 표현인가? 채소인가? 우리말로는 그런 거 같네요. 야사이가 네. 일본 말이니까 뭐 아무튼 네네. 그러니까 베지터블이라고 해서 식물성 염료로 이거를 담궈가지고 소위 그래서 좀 더 내추럴한 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뭐 컬러가 좀 더 불규칙하면서 가죽 본연의 약간 이런 모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숨쉬게끔 잘 표현되는 그런 가죽이 있고 크롬 태닝을 한 뭐라 할까 크롬 태닝은 말 그대로 아무튼 조금 더 화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쉽게 표현해서 어쨌거나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실제 동물에서 이거를 뜯어낸 다음에 되게 많은 과정을 거치거든. 그렇겠죠. 이게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그리고 이게 뭐 그리고 예전 아주 과거부터 이제 내려오던 노하우나 마찬가지. 왜냐면 가죽을 그대로 두면 우리 그 오징어포 말린 거랑 마찬가지지. 딱딱하게 되어버려. 근데 이걸 딱딱하게 되어버리지 않게 무두질이라는 걸 하고 여러 가지 이 화학적인 사실 공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입을 수 있게 부드럽게 꾸준히 입을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가죽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공정들을 겪지만 크림을 발라서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가죽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떤 빈티지가 됐던 가죽 제품들을 봤을 때 크림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가죽은 나는 없는 것 같거든.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드릴 수 있죠. 저는 일반인이고 이제 직장님은 옷을 만드는 사람 입장이니까 구두는 안 그러잖아요. 특히 알들만 해도 뭐 2년에 한 번씩 케어를 해야 된다. 구제약을 발라주고 그래야 생명이 오래 간다. 그러니까 가죽은 구두처럼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당연히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마저도 약간 거짓말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 구두도? 이건 품목에 상관없이? 품목에 상관없이 구두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뭐 알든이나 뭐 나는 이제 샌더스를 만들 때 되게 내추럴한 가죽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정말 물 웅덩이에 푹 빠져서 흙탕물 구덩이에 빠져서 완전히 젖어버렸다 라고 해도 구두를 리페어하는 데나 수선하는 데나 이걸 케어해주는 데 가면 완전 새 것처럼 복원해내잖아. 그것처럼 작살이 나도 완전히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관리를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구두솔로 더러워진 먼지나 이런 것들을 종종 털어주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약간 너무 뿌연 먼지가 많이 이제 박힌 것 같을 때 정말 우리 어릴 때는 그냥 구두방이라고 하는데 맡기면은 멋지게 광을 내주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저는 광 내는 거 싫어요. 그냥 매트하게 해주세요라고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해도 이 구두는 사실 뭐 100년도 신을 수 있고 아무튼 뭐 그런 나는 구두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건데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구두를 매일 신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신는 사람이나 일주일에 한 번 신는 사람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적당히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내가 적당히 신고 적당히 잘 보관하고 했을 때는 이렇게 솔로 털어주면서 내가 쓱싹쓱싹 해주기만 해도 이 가죽이 경화돼서 부서지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크림을 파는 업자나 그런 신발 케어를 하시는 분들의 약간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초콜릿 업자들의 그거가 아닐까 싶은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죠. 이제는 대부분의 아파트나 뭐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더라도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운동화로 이제 경조사 혹은 스타일링에 따라서 구두만 신는데 옛날에는 뭐 구두만 계속 신고 홈에 쓸 때는 좀 발라줘야 그러니까 작업하러 샀을 그 유일한 어떤 신발이었으면은 워낙 험난한 환경에서 계속 이걸 하는 거니까 그런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난 그런 환경이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이슈는 크림이잖아.
근데 구두약은 좀 별개의 얘기지. 구두약은 블랙은 블랙으로 하고, 브라운은 브라운으로 하고, 투명한 거는 이렇게 화이트를 하고, 아무튼 그런 어떤 색 보정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까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관리를 위해 크림을 발라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 모르겠어. 나는 이 크림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게 현직 신발 케어 업체나 어떤 그런 분들의 의견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나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봐. 근데 나는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경험하고 여태까지 봐왔을 때의 느낌은, 그런 크림을 필요로 하는 가죽 자켓은 나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안 해도 옷을 일반적으로 입고 그 옷 본연의 기능을 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옷을 안 입고 너무 만약에 오랫동안 방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움직여지는 거다 보니까 움직임에 의해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무드질이 어느 정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입으면서 더 샤이니하게 광택이 나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만들어진 이런 주름으로 인해서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입어지고 했을 때는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의 관리고, 또 그게 숨을 쉬었다가 또 여러 다른 환경에도 갔다가 하면서 몸이랑 계속해서 상성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정도도 관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잘 보관하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나는 여러 가지 가죽을 생각해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게 말이야.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의견이고 진짜 이거는. 내 생각은 그래. 근데 그런 가죽 크림을 파는 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크림은 난 불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거는요? 저 일반적인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리라기보다 정상적인 관리? 평소에? 평소에 그냥 기본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가죽옷은 유난히 옷장에 걸 때 이제 또 시즌이 항상 가죽옷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여름에 좀 더워서 못 입고 그러니까 늘어날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죽옷을 적절히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게 있나요? 그 옷의 성격에 따라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 대부분은 분명히 행거, 옷걸이에 의해서 어깨 부분이 늘어나는 폐해, 그건 진짜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 확실하거든. 특히 얇은 가죽일수록 약간 그러니까 진짜 단단한, 그러니까 1mm 가죽 보통 얇다라고 하면 0.5를 쓰기도 하고 0.4를 쓰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막 약간 에르메스 같은 데서 셔츠를 위한 가죽 같은 거 쓸 때는 더 얇은 가죽을 쓰기도 한다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보통 바이커들을 위한 좀 단단한 가죽 있잖아. 할리 데이비슨 타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최소 0.9에서 1, 그 다음에 그 이상 1.2도 있고, 어쩔 때 극단적으로 1.5 두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단단한 가죽은 사실상 옷걸이에 의해서 늘어날 정도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안 생기는데, 얇은, 지금 너가 입은 스웨이드나 두께가 아무튼 얇은 가죽일 경우는 쭉쭉 늘어나지. 그러니까 옷걸이 자국이 선명하게 생겨. 그런 가죽을, 근데 그렇다고 걸어두지 않는 거는 오히려 좀 이상한 행동이고, 그런 부분은 이 옷걸이의 어깨 부분에 통통한 이런 그게 신문이 됐건 아니면 우리 신발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얇은 그 종이 습자지 같은 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습자지 종이로 여기를 권투 글러브처럼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잘 말아가지고 테이프로 감아서 내 어깨랑 비슷한 볼륨 정도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서 걸어주면은 좋지. 오히려 눕혀서 좀 팔만 접고 몸 반통을 접어가지고 이제 셔츠처럼 완벽히 접은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보관하는 건 나중에 더 주름 때문에 문제가 되려나요? 살짝 접어준다고? 네. 접어두는 건 어쨌거나 안 좋아. 그래요? 가죽옷은 오히려? 접어두면 접어둔 자국이 한번 잡히면 쉽사리 사라지질 않아. 쉽지 않네. 그러면은
걸어주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매번 입어주거나 음. 아니면 어깨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지를 하고 그러니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요 양 어깨 끝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만 통통하게 잘 말아주는 뭐 그런 행거가 아직 지구에 존재하지 않나? 근데 뭐 있죠. 옷 늘어남 방지 옷걸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늘어남 방지의 이건 기능보다는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거나 그 용도보다는 이 어깨만큼의 똥똥한 볼륨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뾰족하게 특정 그 옷걸이 그 두께만큼이 딱 늘어나 버리니까. 네. 아무튼 근데 접어서 보관하는 거는 오히려 안 안 되고. 되고. 거군요. 접어서 보관하면 또 너무 가죽 표면끼리 너무 밀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좀 가죽이 서로 숨 쉬는데 좀 방해가 된달까? 그런 부분도 있고 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요? 뭐. 이제 가죽 옷에 E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E형이라기보다 O형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 양념에 가죽이 탁 튀었어. 근데 그 튄 가죽 자켓은 그래도 남자 가죽 자켓은 검은색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이렇게 좀 굳어 있거나 그냥 그걸 발견했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수건 이렇게 살살 문질러야 돼요? 그거는 표면의 가공이 무슨 가죽이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거. 코팅된 것처럼 이런 게 이런 게 일종의 이제 락커 피니쉬이긴 한데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물걸레로 그냥 팍팍 닦아도 되고 물티슈로 닦아도 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팍팍 닦으면 어쨌거나 안 좋긴 해. 근데 베지터블 태닝 가죽들이 좀 주로 그런 편이고 그 다음에 뭐 누벅이나 이제 지금 입은 스웨이드 같은 거 있지 이런 거는 하는 순간 바로 기름기가 바로 팍 스며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방법이 기름 때릴 때는 무슨 방법이 있어. 그거 보니까 뭐 세탁 전문으로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의 그런 노하우가 있더라고. 뭐를 쫑쫑쫑쫑 이렇게 맞아, 뿌리고 맞아. 뭐를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이렇게 하다가 뭐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빼는 방법 말고는 사실 노답이야. 그래서 어떤 튈 것 같은 음식을 드실 때는 고이 벗어 뒤집어서 안감 쪽으로 노출이 되게끔 잘 접은 다음에 멀리 놓던가 아니면 우리 고깃집 열고 여기다 이렇게 잘 넣던가 그런 방법. 왜냐면 그런 식으로 그 세탁 전문가가 거길 뺀다라고 해도 어쨌거나 가죽이라는 거의 염색은 뭐 대단한 기술로 비슷하게 복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거기가 더 하얗게 벗겨져. 그러니까 그 박박 문지르면 문지르는 곳은 분명히 색깔이 달라. 그걸 주변과 다시 색깔을 맞추려면 전부를 다 박박 문질러야 되는데 아까 그 마찬가지로 크림을 100% 고루로 바르는 거랑 거의 그거 이상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뭐 그런 거가 튀었다라고 하면 거기는 그냥 얼룩이 진다라고 그냥 마음을 놓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더 많이 묻히거나 뭐 신경 안 쓰거나 하는 타입인데 그치만 비는 괜찮아. 비. 그러니까 가죽에 비를 맞아도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쵸. 근데 비를 맞으면 이제 특히나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빗방울이 똥똥똥 떨어진 자국이 젖는 게 바로 눈에 확 보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자연에서 거칠게 살아온 동물들의 가죽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비를 많이 맞았고 물론 그때는 살아있었고 지금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커다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를 맞아도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막 억지로 막 미친듯이 말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물은 사라지면서 비가 맞았던 자국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게 보통이야. 이건 아주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죽이면 보통 그런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이게 무슨 가죽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게 가죽의 종류나 이 가공의 종류였는지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가 맞으면 맞은 대로 그 자국이 그대로 영원히 남는 가죽이 있더라고. 그 가죽의 경우는 뭐 그런 자국이 남는 게 싫다면 비를 안 맞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정상적인 가죽은 비를 맞아도 젖어도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게 기본 성질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유분기나 이런 것들은 흡수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만 비는 이제 증발하고 날아가기 때문에 수분이 비는 뭐 안전하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마 뭐 가끔 그런 흙비 같은 거 내리냐, 흙비. 황사비, 흙비. 그거는 조금 흙비 자국이 남을 수 있어. 왜냐면 흙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물은 날아가는데 들어왔던 흙은 약간 묻어 있어서 솔로 잘 털면 돼. 그 흙을. 그러니까 뭐 흙비도 사실 문제는 없지.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라카피니시 그리고 뭐 베지터블 가죽 이런 것들을 일반인의 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광택이 있는 가죽이냐 광택이 없는 가죽이냐 이렇게 정의해도 될까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베지터블도 특유의 광택이 있고 라커도 특유의 광택이 광택이 없는 거는 억지로 브러싱을 해서 광택을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가죽인 스웨이드 그 다음에 누벅은 긁어서 복숭아처럼 그렇게 기모를 그쵸. 일으킨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광택이 없지.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봐. 그 알든의 인디부츠 크롬악셀 생각해봐. 그거 광을 내려면 광을 낼 수 있지. 그쵸. 근데 광이 없이 그냥 축축한 느낌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베지터블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광택의 유무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짓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죽이라는 재료는 어떻게든 광택이 조금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렇게 쇼파처럼 라카핀싱이 되어 있고 뭐 크로머스처럼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거는 가볍게 이제 뭐 묻었을 때 닦아주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 유분이 그냥 싹 흡수돼 버리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겸허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얼룩이 딱 생기면은 이거 물로 닦아볼까 아니면은 닦지 말까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결정할 수 있냐? 뭐 첫 번째는 제조사가 알려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예를 들어서 김치 국물이 튀었다라고 하면 끔찍한데요. 김치 국물이 김치찌개 그 찌개 이렇게 국자로 이렇게 뜨다가 갑자기 두부가 퐁 하고 떨어지는 바람에 사방팔방으로 그게 튀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마른 휴지로 일단 찍어서 빨간색 국물 자체를 이제 빼내긴 해야 돼. 근데 빨간색의 어떤 그 색은 휴지에 묻어나겠지만 근본적으로 스며든 어떤 동그란 그 물방울 자국은 아마 남아 있을 거야. 그거는 이제 나는 더 멋있게 이렇게 팍팍 더 튀기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오염은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였는데 그냥 물은 안전하고 다른 물질들은 좀 이제 자국이 남거나 뭐 이제 케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스웨이드나 어떤 이렇게 약간 스며드는 습성을 가진 표면들은 부득이 그런 거를 감안을 할 수밖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옷에 그렇게 낡아가는 모습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런데 그거 일반인들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극소수만 여기가 막 튀었을 때 괜찮아 하시는 분 계시고 옷이 계속 새것 같은 상태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더 많지만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없어. 나는 더러워지고 낡아가는 그 느낌을 그냥 즐기고 받아들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뭐 아이템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 근데 가죽도 뭐 그렇게 뭐 이게 팍 튀고 한다고 해서 옷의 수명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나는 그러니까 우리 뭐 어르신들 대부분 마찬가지야. 뭐가 묻으면은 그걸 되게 싫어하시고 깨끗하게 완전히 말끔히 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 정말 본인이 하시기도 하고 백방으로 알아보시기도 하니까 나는 그런 전문점은 한국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분 고수분들한테 맡기시던가. 근데 본인이 아마 해서는 아마 안 될 거야. 알겠습니다. 관리법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내가 아는 사실이 근데 아마 그러니까 이게 고객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더 프로페셔널한 그 정보를 더 찾아보시거나 하시는 게 더 맞을 수 있어. 나는 그냥 나의 그냥 사견이니까. 그럼 또 이제 관리법 말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더 있었어요. 가지고 빨리 늙어보게 하겠다고 혹은 아니면 이게 저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즈빔이 가죽을 약간 워싱해서 그러니까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라이더 자켓 그런 것들을 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돌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감하게 빈티지를 사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런 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비즈빔이나 뭐 다른 브랜드가 정말로 완전히 담궈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랄까 정말 그 말가죽 홀스 하이드나 스티어 하이드 소가죽 아주 단단한 거 이런 가죽은 이게 뭐 근데 애초에 만들 때부터 이게 있는데 무드질하고 가죽이라는 걸 탄생시킬 때부터 쫙쫙 늘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압축시켜서 일부러 좀 두툼하게 만드는 그런 가죽이 있어. 그런 가죽은 수축률이 별로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죽은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마르면 경화되는 거는 막을 수는 있거든. 가공을 통해서. 근데 줄어. 가죽은 수축돼. 근데 수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가죽은 수축이 불규칙해. 그래서 똑같은 옷을 이 옷 만들어진 공산품을 갖다가 똑같이 같은 시간 적셔서 건조해서 워싱을 해도 사이즈가 다 다르고 같은 옷 내에서도 부위별로 수축률이 달라. 그래서 이쪽 팔은 쪼여들고 이쪽 팔은 헐렁하고 여기 몸통은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약간 여유 있고 사방팔방이 그 수축하는 그 가죽이 뭐 완전히 대칭으로 옷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어디는 목 가죽, 어디는 배 가죽, 어디는 등 가죽, 어디는 뭐 약간 옆구리 막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가죽의 부위별로 수축률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옷이 완전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워싱을 해서 옷을 수축시켜 버린 경우는 어떻게 업체에서 하냐면 강제로 늘려 적셔서 어느 정도의 수축은 일어나지만 딱 지금 옷을 보면은 삐뚤어진 게 보이거든. 네. 그렇다고 완전히 잡을 수도 없는데 어쨌거나 억지로 잡아당겨가지고 그걸 좀 늘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많은 노력과 정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노력을 해야 되고 100% 완전히 옷으로서 잘 만들어진 가치로 완성되는 경우가 잘 없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워싱을 해보겠다 도전하는 것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줄이려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도 불규칙하게 줄기 때문에 심지어 좌우 소매 기장도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당연히 가장 좋고 아까 먼저 말했던 것처럼 이미 되게 단단하고 되게 많이 압축을 시켜놓은 가죽이라서 줄어들 소지가 거의 없는 그런 거는 아예 뭐 잘 안 줄거든. 그런 거를 워싱을 해보는 것은 괜찮으나 가죽의 표면의 에이징은 워싱으로 나타난다기보다 랄프 로렌이나 뭐 WRL 얘네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그거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브러싱으로 하는 거야. 청바지 뭐 아마 유튜브 보면은 청바지를 페이딩 시키는 그 과정, 워싱 과정, 막 일본의 워싱 공장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여기에 주름이 있는 판을 갖다 대서 이렇게 사포로 문질러서 여기서 갈아내면서 이 모양을 억지로 에이징을 만드는 거잖아.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가죽도 그런 식으로 구부리고 여기다가 주름을 만들어서 샌딩을 해서 여기를 표면을 억지로 깎아내서 여기에 이런 주름을 만든다던가 요렇게 머리가 폴로에서 많이 하는 건데 주름을 만든 상태에서 윙 적신 다음에 주름을 잡아서 억지로 말려. 그래서 약간 플라스틱 성형하듯이 이렇게 주름을 유지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성형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열을 가해서 이렇게 딱 머리 드라이하는 것처럼 딱 붙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억지 가공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 나름대로 되게 고된 작업이고 멋진 작업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막 자연스럽진 않아. 진짜 내가 오랜 세월 입어서 만들어지는 그것은
청바지도 마찬가지잖아. 그쵸. 청바지 내가 리얼로 워싱 만든 거랑 뭐 가짜로 만들어낸 거랑 차이가 있듯이 그 정도 느낌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빈티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분무기로 겉에서 표면을 살짝 적신 다음에 모양을 잡아서 약간의 경화를 시킨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샌드페이퍼를 이용해서 고온 샌드페이퍼를 이용해서 싹싹 갈아낸다. 근데 이게 모든 가죽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가죽에 이렇게 한다고 다 주름 뭐라지? 그 청바지의 그 희게라고 하는 뭐 고양이 수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차심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표면의 코팅과 안쪽에 나와 있는 그 가죽의 원래 본연의 색이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일반적인 가죽은 아예 염료 자체가 푹 담궈져서 그 색깔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1차 염색을 하고 2차 염색해서 표면에 덮여진 것 같은 그 효과를 나타내는 그 가죽이 아닌 이상해야 그런 효과가 그렇게 나진 않아. 오케이. 그러면은 걔는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진짜. 가죽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이제 소가죽, 말가죽, 양가죽, 이런 어떤 특정 가죽은 에이징이 빠르고 나중에 이제 경련 변화가 잘 나타나고, 어떤 가죽들은 경련 변화가 아예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가죽마다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죽마다의 특성도 조금은 있을 것 같고, 그 가죽의 피니싱이 어떤 가죽이냐에 따라가 더 오히려 클 것 같고, 무슨 가죽이 더 잘 빠진다. 그러니까 그 에이징이라는 게 혹시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벗겨짐 혹은 주름. 통상적으로 그런 류로 가공이 많이 되어 있는 가죽은 소가죽이 많이, 그 카우, 스티어가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죽이 워낙 강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짱짱하고 양가죽은 상대적으로 좀 부드럽잖아. 네. 데님이랑 역시나 비슷한 건데 10온스짜리 데님이 양가죽이라면 16온스, 17온스짜리 데님이 물소가죽이나 스티어 하이드 이런 거기 때문에 주름도 더 강렬하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에 그러니까 주름이 더 볼록볼록하게 생기다 보니까 마찰이 될 일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소가죽류에 주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에이징이 예쁘게 된 가죽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 빈티지 가죽들을 보면, 그러니까 셜링류, 그러니까 라커 피니쉬가 된 무스탕 같은 그런 제품이 멋지게 까져 있는 것들이 많아. 근데 그냥 우리 카페 레이서 그런 소가죽, 정말 바이커들의 가죽 자켓들 보면 그냥 주름이 어느 정도 예쁘게 져서 그렇게 모양이 좀 잘 되어 있다 정도가 있고, 일부러 그 차심이라고 정말 아예 바닥색은 아이보리인데 겉에만 블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류들은 선명하게 그런 낡아간 자국이 보이지만, 실제 그런 빈티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오히려 그냥 이런 소파 같은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짱짱한 가죽이라 까져 있는 느낌보다는 그냥 주름이 잘 진 가죽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게 데님이랑도 비슷한 연관성은 있네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그럴수록 변화가 잘 느껴지고, 얇을수록 좀 덜 느껴지고. 맞아. 그 대신 단단할수록 몸이 잘 보호가 되고 멋있는 부분도 있지만 몸이 좀 괴롭다라는 그쵸, 것도 그쵸. 비슷한 점이고. 근데 가죽은 내가 만드는 거는 나는 억지로 빈티지한 가공을 먼저 가공하진 않지만 좀 에이징이 재밌게 되는 어떤 표면 가공을 나는 좀 즐거워해서 그 고객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유독 직접 세월을 많이 겪어야지만 멋있게 변하는 강력한 가죽들을 이번에 많이 썼거든? 그게 아주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램스킨 베지터블이 2종류, 그 다음에 카우하이드인데 아주 그러니까 미친 듯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단단한 편에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5, 60년대 빈티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정도 두께감의 가죽이 또 2종류가 나오거든.
그렇지만 또 나의 또 그런 뭐랄까 고집은 옷을 결국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좀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에이징이 예쁘게 되는 것도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패턴 상으로 옷이 잘 흐르고 몸에 이렇게 잘 감싸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옷을 만들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딱 입었을 때는 약간 레트로한 느낌으로 보여지도록 만든 것 같아. 갑자기 마지막에 제품 소개까지 해줘서 완벽한 마무리가 따로 질문을 안 드려도 마무리 멘트를 갑자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해주셔서 뭔가 구두 설명이긴 하지만 아무튼 나는 그 옷을 지금 몇 번이나 수정하면서 그 그린 옷을 봐왔고 이제 다 머릿속에는 있기 때문에 빨리 보여드리고 싶긴 하네.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가죽 제품에 대한 그 사랑이 되게 많아지셨어 우리 그러니까요. 분들이. 그래서 가죽을 빨리 이렇게 뭐 시즌이 지나도 그때 그 가죽을 여전히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빨리 어떤 가죽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셔서 요새 뭔가 가죽이 유행인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되면서 가죽이라는 소재가 조금 더 고객분들이 찾아지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가? 근데 문제는 환율과 아무튼 좀 대내외적으로 좀 별로인 부분이 있어. 뭐 트럼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비싸지고 있어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올 시즌 또 올 뭐 다음 시즌 점점 뭐 가죽을 만드는 여러 다양한 브랜드들이 불가피한 여러 가지 가격 인상들이 있을 것 같아. 어떻게들 올릴지 나도 궁금하긴 한데 나도 좀 올랐거든. 나도 조금은 올랐어요. 안 올리고 싶어도 이게 재료값에 이 환율과 이런 것들이 더불어 확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영상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러네. 네, 아무튼 가죽을 이제 소개시켜 주실 거고 실장님의 제품으로 그리고 그런 옷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려고 할 때 이 영상이 도움이 좀 되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심플하게는 그냥 막 즐겁게 입으시면 된다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가죽이라는 게 대단한 관리를 오히려 할 필요가 없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걸 도대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는 몰라도 사실 1년에 한 번 세탁할까 말까 해도 되는 것 같아. 세탁은 하지 말라면서요, 가죽. 그러니까 가죽 전문점에 세탁은 해야지. 그건 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지. 왜냐하면 온갖 대자연에 우리 뭐 공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이 되긴 하잖아. 되긴 하는데 깨끗하게 입었어도 분명히 뭔가는 때를 탈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띄는 정말 어디 확 묻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때들은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전문점에서 깨끗하게 케어를 딱 해가지고 보관을 해주는 것이 좋긴 하지. 근데 이거 아까 구두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좀 반대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 나는 안 빨아. 나는 한 3년 5년이 돼도 세탁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또 하는 게 약간 좀 냄새가 좀 안 좋은 냄새가 좀 난달까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면 좋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안 해도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자주 입으신다면 이 세상의 풍파가 그래도 때가 어느 정도는 공기 중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 해주면 좋기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역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터프한 소재인 만큼 격렬하게 입어도 또 그냥 멋대로 관리 안 하고 입어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케어를 좀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필수는 아니다. 이 정도. 알겠습니다. 정답이 없네. 정답은 없어.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꺼진 거 아니야?